동기들한테 많이 전화가 와요. 파병 갔다 왔는데 어땠어? 그 이면에는 그런 게 느껴져. 네가 어떻게 갔다 왔어? 니도 가는데 나도 갈래 뭐 이거. 군 생활 하시면서 파병을 다녀왔다고 들었어요. 네. 어디로 다녀오셨죠? 아랍에미레이트라고 해서 두바이, 만수르 그 나라입니다. 5성급 호텔 있는. 예. 그러면 파병을 지원을 할 때 정훈장교면 파병 부대에 한 명만 딱 뽑히잖아요.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가셨는데 파병을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나 우대 조건이 있을까요? 일단은 그 실무 능력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냥 일반 부대면 그 위에 상급 부대 참모님도 계시고 주변 선배님들도 있고 같이 교류를 하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업무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같이 업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는데, 파병은 교류가 지금은 좀 상황이 많이 나아졌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인터넷으로 교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굉장히 좀 많이 걸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독자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거나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그 정도의 역량이 되냐를 주로 봤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 주변 사람들의 평가, 특히 우리 선배님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파병에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던 게, 그때 당시에 6본에 저의 소위 때 참모님이 계셨고요. 인사사령부에서 해외파병 선발 장교를 선발하는데 그 각 병과의 선배들한테 물어봅니다. 평판을 확인하네요. 평판 조회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의견을 물었던 분이 제가 육군훈련소 때 보좌관으로 모셨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일에는 어느 정도 운이 작용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파병을 선발하는데 내가 역량이 될까? 사실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그런 느낌도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또 역량을 잘 갖춰놔야 되고 주변 사람들과의 교류도 잘 해야 되고 운까지 따라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반성하게 되네요. 제가 파병 지원을 3번 했는데 떨어진 네. 이유가 네. 제 역량도 뭐 그렇겠지만 지휘관이 안 좋게 봤나요? 진짜 인간관계까지 잘 하셔가지고 파병에 지원을 했는데, 그러면은 파병지에 이제 두바이에서 외국분들하고 많이 일을 네. 하셨을 텐데 두바이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어떤 거예요? 그 아랍에미레이트 자체가 원유관이 이제 지나가고 있고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원유관을 막아버리면 수출이 어려워지고 또 바다로 원유를 보내야 되는 경우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도 막아버리면은 사실 수출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명목상은 그랬습니다. 원전을 우리가 지어주는 그런 사업을 수주하면서 그 왕자의 요청으로 이렇게 특수전 부대가 서로 교류하면서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초청을 해서 가게 된 건데, 또 그 이면에는 거기에 미군, 프랑스, 영국 그런 세계적인 특수부대들이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교류의 목적이 1차겠지만 2차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다른 나라들이 아랍에미레이트를 공격했을 때 다 이제 이런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정치적 효과들도 같이 노리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총 파병 기간이 7개월이고 최근에는 이제 한번 파병 가면 1년 정도 그 업무를 수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7개월 복무를 했고요. 군생활 하면서 정말 한 번은 꼭 가보고 싶은 게 모든 군인들의 꿈이 파병이에요. 네. 그러면 갔다 오기 전과 후가 뭐가 가장 네, 다르세요?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제가 전역을 했지 않습니까? 전역을 했을 때 제가 군에 관련된 소개를 할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장기 복무자였고 파병을 다녀왔습니다 라고 하면 사실 군 생활에 대한 설명이 거의 끝난다고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선발이 어렵기도 하고 외부에서도 파병에 선발되는 조건들이 까다롭다라고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하면 나름대로 군 안에서도 파병을 다녀오니까 동기들한테 많이 전화가 와요. 어떻게 전화가 오냐면 파병 갔다 왔는데 어땠어? 이렇게 질문하는데 그 이면에는 그런 게 느껴져요. 네가 어떻게 갔다 왔어? 니도 가는데 나도 갈래 뭐 이거. 근데 저는 갔다 왔지 않습니까? 네. 갔다 와서 그 친구들이 어떻게 갔다 왔니? 라고 물으면 저 그렇게 답변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약간 어린 마음에 네.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텍스트로 네가 어떻게 갔다 왔어는 아닌데 전반적인 뉘앙스가 너가 갔다 왔냐?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친구 동기한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는 게, 너 토익 900 안 돼? 이렇게 이야기. 토익 900 이상이셨어. 사실 토익은 발 2개 붙여놓은 이 정도의 사이즈였는데 그런 시각으로 보니까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보통 의심을 할 법하지 않습니까? 근데 믿어. 믿어. 저 자신이 갔다 오면서 바뀌는 건 크지 않지만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들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 그다음 두 번째 좋은 게 모두가 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휴가. 장기 휴가. 네, 장기. 한 달인가요? 24박 23일을 우리 연가도 21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쓸 수 있는 그래서 어마어마한 혜택. 갔다 와서 해외여행도 가고 못 만났던 친구들도 만나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나고요. 마지막 근무지를 찍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데를 딱 찍으면 거기서도 거부를 할 필요가 없는 게 파병 갔다 온 사람은 이미 어느 정도 검증됐다라고 보는 우수자원이니까. 거죠. 검증됐다고 보는 거니까 네. 다른 데서 받는 것보다 얘가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거부를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찍었던 것이 의무사령부를 찍었어요. 전역 지원을 하고 복귀를 했기 때문에 나는 말년을 조용히 보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굉장히 충격적인 것은 의무사령부는 모든 사건 사고의 거의 마지막에 오는 곳이죠. 정훈장교가 아시겠지만 모든 부대의 상황들을 파악하고 사건 사고들이 발생했을 때 언론과 협조를 해서 잘못된 사실들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또 우리가 우리 입장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언론에 배포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사건 사고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불철주야 뛰어다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파병 갔다 오고 나서 거의 전성기를 맞으셨네요. 의무사령부에서 모든 정문 업무를 거기서 다 하셔서. 배타 내고 가라 뭐 이런 그러고 보니까 느낌이에요. 파병에 관심 있는 분들은 너무나 도움되는 얘기인데 아까 말씀하신 가장 좋은 혜택이 마지막 원하는 근무지. 정말 랜덤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군인들이 원하는 근무지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해외 파병 가면 두 번째가 부모님이나 가족이 아프면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아이를 셋 낳아야 돼. 내가 선택할 수 있는데 여러분 어떤 게 쉬울까요? 아이를 셋을 낳을 것이냐 파병을 갔다 올 것이냐 너무나 편안하게 원하시는 근무지를 찍으셨네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파병 갔다가 의무사령부 갔다가 그럼 그 시기가 전역하는 시기하고 맞물렸을 것 같거든요. 그럼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전역을 결심한 것이 파병이 그게 됐는지 아니면 예전부터 내가 전역을 생각을 했는지. 저는 군 생활이 제가 돌이켜보면 모든 게 급하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기가 요즘도 되게 어려운지 정확하게 모르겠던데 저 때는 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중2 1년차 때 제가 장기로 선발이 됐고 그 다음에 장기로 선발된 이후에 대위로 진급하면서 전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저는 성과 위주로 일을 하고 싶고 더 집중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군에선 잘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육군훈련소에서 제가 그때 당시에 맡았던 일이 육군훈련소 역사관을 만드는 거였어요. 역사관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4억의 견적을 받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까라면 까라는 군이었거든요. 그래서 4천만 원의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습니다. 150평을 싹 리모델링 했는데 일을 다 끝내고 나니까 4개월이 지나 있었어요. 계절이 바뀌어 있었죠. 굉장히 그걸로 칭찬도 많이 받고 많은 사람들이 또 좋아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그걸 끝내면서 이런 것들을 사회에서 했으면 어땠을까? 이걸 더 확장해보고 싶고 더 경험을 늘려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전역을 결심하게 됐고 근데 그 과정에서 결심은 대위 1년 차에 했지만 제가 전역하는 의무사령부를 가는 그 순간까지 주변 사람들한테는 전역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팁입니다. 군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족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뭐 위탁 과정에 선발이 되거나 아니면은 대학원을 진학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요. 그다음에 장기 선발, 해외 파병, 그 외에 어학 관련된 이런 것들 다 선발할 기회가 있는데 제가 전역한다고 말하는 순간에 그런 모든 혜택들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장기 복무자가 딱 조건이잖아요. 장기 복무자인데도 불구하고 전역한다고 말하면 안 된다. 말하면 안 됩니다. 안 된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 다 달성하는 순간 그때는 말해도 되지만 저는 전역하기 1년 이전에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결심했고 실제 장기자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생활했습니다. 업무 양도 내가 전역한다라고 말하면 쉽습니다. 일을 많이 안 줘요. 일 안 시키니까. 근데 그게 사실 자기 발전을 위해서 좋은 것일까라는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과정에서도 성장할 수 있지만 그 다양한 혜택들을 내가 다 누리고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면 저를 미워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럼 육군훈련소에 지금 역사관을 가면은 그때 했던 곳이 있네요? 네, 그리고 붙어있는 역사관뿐만 아니라 그때 붙여놨던 것들이 아직도 붙어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모든 남성분들 육군훈련소를 다 거치게 될 텐데 그 역사관을 가보시면 우리 최준형 대표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군에 계시는 우리 후배님들 정훈장교 쪽으로 관심 있는 지망생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한 말씀 해주세요. 군 생활이라는 거를 이미 경험하고 계신 분들 사실 또 그 가치를 오해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사실 정말 중요한 경험이고 꼭 대한민국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데 하고 있는 일을 돌아봤을 때 이게 정말 도움이 되는 거 맞아? 라고 생각을 하실 때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나와서 보건데 정말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다. 자부심 가지셔도
된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정운병과라는 병과가 되게 소수 병과기도 하고 사회에서 하는 다양한 역할들, 어떻게 보면 언론, 방송국, 강사, 작가 등등 여러 가지 역할들을 수행하는 아주 매력적인 곳입니다. 그리고 문무를 겸비해야 된다고 많이 말을 하잖아요. 사실 정운장교가 어떻게 보면 문무 겸비의 딱 중심에 있는 군대 연예인 같아요. 네, 중심으로 보시면 좋겠고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배서희 TV에 출연해주신 우리 대표님에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항상 유튜브에 출연해주시면은 네. 조종사 선글라스를 선물로 네. 드리는데 한번 착용해 보시면. 네, 너무 멋있는데 제가 잘 어울릴까 모르겠네요. 그리고 제가 쓴 네. 오늘 나는 더 행복하다 책과 직무에 정말 사인해서 갖다 주셨어요. 네. 출간 축하드리고 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안녕. 안경 너무 편해요.